네,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KBS는 어제부터 이딴 집배원 돌연사의 실태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시사기획창에서 이 내용을 심층적으로 방송해드릴 계획인데요. 오늘 취재 ING에서 미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탐사보도부 강병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집배원들 돌연사가 유독 많아서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를 10달 동안 취재했다고요? 네. 저희 KBS 탐사보도부가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취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초부터입니다. 네.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 충남 공주 우체국 그리고 동천안 우체국에서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잇따라서 사회적 이슈로 좀 떠올랐었는데요. 예. 또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이렇게 산재로 한두 명만 죽어도 노동청의 특별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또 지금까지 이 개별 집배원 과로사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는 나왔었지만 왜 이렇게 집배원들이 계속 죽어나가는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유독 집배원들의 과로사, 죽음이 많은지 의문을 갖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네. 집배원들은 돌연사를 당해도 노동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요? 네, 거의 봤습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들어보고,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집배원들의 어떤 집배원 사망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먼저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일어난 집배원 사망자 전수 명단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네. 모두 185명이었는데요. 이 명단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했냐 하면 유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일단 심층 면접을 진행했고요. 예. 이 죽음에 이른 집배원들의 사망 원인, 또 사망 직전 특이 사항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사망 전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 등 공식, 비공식 근무 기록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예.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과정을 진행한 뒤 업무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 집배원은 모두 79명이었습니다. 79명. 네. 거의 80명인데 10년 동안 80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1년에 한 명꼴로 이렇게 숨진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관련성.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는 과로에 따른 죽음이라고 전문가들, 직업의학 전문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추려봤고요. 예.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사망 원인이었었는데요. 이 업무 관련 집배원 사망자 79명 중 사고사가 37명이고 예. 심혈관계 돌연사가 33명,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9명이었습니다. 이 업무 관련 사망 중 돌연사 그리고 자살을 합친 비중이 사고사보다 많은 건데요. 또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한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사망 시점에서도 특이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집배원 사망자 수가 2016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증가한 겁니다. 이 사망 원인 그리고 사망 시점을 동시에 들여다봤더니 2016년을 기점으로 사고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돌연사 같은 경우는 2배, 또 자살은 8배나 늘어난 결과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이 우정본부의 집배 부하량 시스템을 도입한 시점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취재진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의 도입이 집배원 사망자 수의 극적인 변화를 불러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6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사망자들이 늘었다. 네. 구체적인 사례들도 취재를 했죠. 네. 동료나 유족들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저희가 취재한 사례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2017년 9월에 이 서광주 우체국에서 사망한 고 이길련 집배원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길련 집배원 같은 경우는 우편물을 배송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가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이 병가 연장을 두고 우체국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씨의 유족 같은 경우는 우체국 측에서 병가를 하고 있는 이길련 씨에게 계속 빨리 출근을 해라 예. 이렇게 독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씨가 남긴 유서를 보면 두렵다,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라네, 이런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 사망이 집배원 사망 중 과로자살의 전형적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로 이 심리부검 전문가와 함께 이 씨의 사망 과정을 한번 되짚어봤는데요. 이 전문가는 이 씨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인 고통에 대해 계속 호소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빨리 출근해라. 이런 대답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편물을 배송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계속 출근하라고 독촉을 받았다. 네.
다른 우체국들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는 이 경기도 가평 우체국에서 일어난 성모 집배원의 죽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성 집배원의 사망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우체국의 태도가 잘 드러나기도 한 사례였습니다. 예. 이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계속 은폐하고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성모 집배원의 경우 처음에 사망을 했을 때 유족이 가서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된 건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우체국이 유족에게 성집배원 같은 경우는 주말 출근 같은 게 전혀 없었다. 바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를 계속하던 중에 취재진과 유족이 함께 성집배원이 주말에 출근하는 CCTV 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더니 우체국의 태도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자신들 알 수가 없다. 이런 태도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타냈던 것이죠. 네. 저희가 만난 이 우체국 공무원들 중에는 이렇게 우체국이 집배원들의 죽음을 숨기려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고가 외부로 드러나게 될 경우 우체국장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은폐하려 노력한다.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하기도 했고요. 승진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우정본부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2017년에 노사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선한 의지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런데 여기서도 우정본부는 추진단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집배원들의 실제 노동 시간 같은 내부 자료 혹은 감사원이 지적한 감사 지적사항 등 어떤 환경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에게 과로를 강요하고 또 과로사가 생기면 그걸 또 숨기고 네. 우체국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집배원들이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우체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집배 부하량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에 도입된 건데요. 이게 집배 부하량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기반으로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를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집배원들의 노동 환경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시스템에서는 집배원들이 등기 한 통을 배달하는데 28초가 걸린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우편 집배원 분들의 노동 현장을 함께 뛰어다녀서 확인한 바로는 가서 집배원분들이 이렇게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에 안에 사람이 없으면 시간이 또 늘어나고 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막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너무 다른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몇 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시간에 맞게 일을 해 이렇게 한 시스템이거든요. 전반적인 구조가. 그래서 결국 집배원들이 점심도 거르고 계속 뛰어다녀도 어떤 노동 강도를 맞출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특히나 이 시스템 도입 초기에 문제가 됐던 게 여유율이라는 건데요. 이 여유율이 뭐냐 하면 일하는 중 화장실을 가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이 집배부하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여유율을 3%만 적용을 한 건데 이 전 직종을 아울러서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최소 여유율이 9%입니다. 예. 그런데 단 3%만 적용한 건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냐면은 3%를 적용할 경우에는 1시간에 일하면 단 1.8분밖에 쉴 수 없는 수치거든요. 예. 우체국 같은 경우 이게 자신들의 단순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수치가 적용돼서 현장에서 사용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실제 집배원분들의 노동 환경이 다 악화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도 이 집배 부하량 시스템 네.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비인간적인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우정본부의 입장은 이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만 잘 조절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네. 이 집배 부하량 시스템 때문에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많이 증가하게 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그 과로사에 대해서도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까? 네. 우정본부의 입장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특수한 입장이며 언론에 너무 부각된 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네. 우리의 관리는 여전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또
집배부화량 시스템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집배원 과로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네, 하지만 저희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집배원 과로사에는 사망 사유, 또 연령대, 급증 시점 등에서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정본부 차원의 집배원 사망과 관련된 어떤 조사나 분석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우정본부는 개인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취재를 하고 나서 느낀 결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소감이 들던가요?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배원 과로사 문제는 분명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만난 전문가들은 우정본부 차원에서 진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그럼 이 공통점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색출해서 고칠 수 있는 노력이 더 있었어야 한다고 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정본부 같은 경우엔 여전히 과로사 문제를 관과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네. 이번 취재를 내용으로 이 집배원분들 과로사 문제에 대한 여론 환기 그리고 우정본부의 대책 마련이 조금 더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송도 제가 잘 기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